네, 매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죠.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성금을 도둑 맞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주민센터 앞에 거액을 놓고 사라졌는데요. 벌써 22회째 이어온 선행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쯤 주민센터에 걸려온 전화 한 통. 황급히 바깥으로 향한 직원들은 곧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발신 번호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처에 그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상자를 올려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년소녀 가장에게 건네는 덕담과 돼지 저금통 그리고 돈다발. 해마다 같은 모습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돈은 7,009만 4,960원.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 손을 빌려 전한 58만 4천 원을 시작으로 지금껏 8억 8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해 전엔 성금을 도둑 맞는 소동도 있었지만 천사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2년 한 해도 거름없이 천사는 찾아왔고 성금은 그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 6천 가구를 돕는 데 쓰였습니다. 연말마다 되풀이된 나눔의 울림. 해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무게는 곱절이 되고 성금을 전달받은 아이는 돈보다 귀한 천사의 마음씨를 배웁니다. 얼굴 없는 천사님께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1년간 폐지를 모아 번 돈이라며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조심스레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 2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틀 전 오전 11시쯤 기부를 하고 싶다며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응대에 나서자 이 남성은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려운 이웃한테 전달해달라고 하시면서 폐지를 1년 동안 이제 팔아서 모으신 돈이라고 좀 잘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정색 비닐봉지에는 5만 원짜리 200장,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모은 것 같은 돈다발에는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남성이 메모를 해두었던 흔적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지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우리 팀장님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가슴이 좀 찡했죠. 감동적이고. 폐지 수집으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려면 하루에 3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하는데 1년 동안 매일 하루 2-3번을 리어카 가득 채워 팔아야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모아서 그거를 내놓는다는 건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경기 구리시는 이 남성이 전달한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뒤 같은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모아서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해온 중증 장애인 부부가 올해도 사랑의 열매를 찾았습니다.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주에 사는 김규정, 홍윤주 씨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한 해 동안 두 자녀와 함께 모은 성금 16만 3,700원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가 있는 이 부부의 기부는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연말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있지만 작은 나눔으로도 감동을 주는 평범한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문순자 씨.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마을 어르신을 위해 직접 유자청을 만듭니다. 코로나19 방역 탓에 대면 방문은 어렵지만 집 앞에라도 놓고 오려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때론 목욕 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일상 속 나눔을 한 지 벌써 30년.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부자 되는 기분, 로또 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2평 남짓한 공간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김주술 씨 곁엔 특별한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년 동안 수선비 일부를 이 저금통에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저금통을 채우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건강함과 또 즐거움과 긍정의 삶을 배워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여러분, 큰 박수로. 삶의 모습도 나눔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일상 속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온기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10년 넘게 장학금을 기탁해온 80대 남성이 얼마 전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3시간 만이었는데요. 그런데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장학금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려던 한 노인의 사연을 이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20일 81살의 나이로 숨진 고 이영린 씨.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맞은 뒤 갑자기 어지러워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백신 접종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고인의 서랍장에서 평창군 장학회에 보내는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여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장학금을 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시기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예년에도 거의 12월 23일이나 2일 전후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씨의 선행이 시작된 건 2009년. 선친의 유산 1,900만 원을 평창 장학회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2번에 걸쳐 3,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비록 이 씨는 떠났지만 고인이 남긴 13번째 장학금은 어김없이 전달됐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탁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평창군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씨는 40년 전 장애를 갖게 된 뒤 정부 지원을 받아 삶을 꾸려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게 평생의 바람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창 장학회에 이제 기탁을 하시게 됐습니다. 평소 근검절약에 배어있던 이 씨,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평창 장학회 기부자 명단입니다. 고인의 따뜻한 마음도 이렇게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에 손편지와 함께 $1,000짜리 수표 2장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보내온 이 편지에는 한 70대 교포가 50년 전 시장에서 얻어먹은 홍합탕 값을 이제서야 갚는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한 노인이 지구대를 찾아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 부탁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50년 전 이야기가 담긴 편지와 $1,000짜리 수표 2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홍합 한 그릇의 빚이 너무 마음에 여려서 그 빚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고 사연을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뉴욕에 사는 이 70대 남성은 1970년대 중반 강원도에서 상경해 신촌에 살았던 고학생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너무 허기가 져서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홍합탕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염치도 없이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썼습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뜨끈한 홍합탕을 퍼줬다고 적었습니다. 돈은 다음 날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이라고 자신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고 털어놓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이민길에 오른 지 50년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와 속죄의 심정으로 $2,000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을 주민복지단체에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이 힘든 시기에 또 특별하게 저희 신촌동을 위해서 이런 기부를 해주시니까.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편지의 주인공은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꼭 365만 원을 기부하는 붕어빵 아저씨 아시는지요? 이 붕어빵을 팔면서 하루 10,000원씩 모아 해결해온 그 따뜻한 마음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가의 한 노점에서 모락모락 김이 납니다.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을 사가려는 손님들이 몰립니다. 여기 맛있어서 평상시에 집 근처에서 잘 안 사 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그냥 가는 편이었어요. 반죽을 짜고 팥소를 넣고 바삭하게 붕어빵을 구워내는 김남수 씨. 매일 매출에서 10,000원씩을 따로 모아 해마다 365만 원을 기부하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붕어빵 아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나를 수 있다는 내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나름대로 항시 기부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선행을 나눈 시간이 벌써 10년째. 코로나19로 길거리 음식을 찾는 이가 줄면서 매출도 크게 떨어졌지만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써달라는 뜻에 자치단체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역사회에 이제 행복 바이러스 이렇게 전파되듯이 기부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돼서 우리 시 전체가 나보다는 이웃을 더 어려운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영하권 추위 속에서도 하루 12시간가량을 서서 묵묵히 붕어빵을 굽는 김남수 씨. 힘들수록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서로 간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붕어빵 아저씨는 10년째 전하고 있는 10,000원의 행복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완주군 용진읍의 14년째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는 오늘 새벽 민원실 입구에 10kg 백미 60포대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두운 곳에 작은 소망을 놓고 간다고 적힌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독지가의 나눔은 지난 2008년부터 14년째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420포대 8,400kg에 이릅니다. 기부된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탄절 아침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이며 따스한 나눔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재래시장 입구. 마을 주민들이 나무로 조각해 만든 무러벅 여인상 등 목공예품을 팔고 있습니다. 모금함에 얼마를 넣으시면 이제 필요한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홀로 목각공예를 하다 지난달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조인래 할아버지가 남긴 작품들입니다. 조 할아버지가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를 전해들은 지역 주민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이런 귀중한 것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 간병 봉사단체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따뜻한 위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를 선사합니다. 봉사활동하는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선물도 주거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지내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케이크도 전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니니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반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나눔의 빛.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사회 곳곳을 희망의 빛으로 따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활동하고 그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람이고 이제 앞으로 저희 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사랑합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버스가 등장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 산타버스는 20년 가까이 기부와 나눔에 앞장서 지역 명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버스 안이 찬란한 오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 사이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산타버스 기사 최영형 씨의 익살스런 말에 승객들은 웃음꽃을 피웁니다. 기분이 나십니까? 대답 안 하신 걸 다음 단이랑 내려서 걸어오세요.
최 씨가 매년 12월 산타버스를 운행한 건 올해로 19년째. 버스에 탄 승객들은 신기한 광경을 휴대전화에 담고 감사한 마음을 적어 버스 이곳저곳에 붙입니다. 이런 버스는 처음 타보고 되게 꾸미시는 정성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뒷문의 모금함과 곳곳에 걸린 양말 속에는 승객들의 선행이 보태집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모금에 기부한 돈이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그분들 다 힘든 세상인데 저한테 주시는 게 참 기쁨도 주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뿌듯해요. 대전에서도 달리는 산타버스가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운전기사 김성면 씨는 8년째 산타가 돼 사탕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선물에 승객들은 잠시나마 예년의 성탄절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못 느꼈었는데 갑자기 버스에 탔는데 이렇게 산타 복장 하고 계신 기사분이 계셔서 좀 새로웠고.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산타버스 기사들의 작은 선행이 받는 이들에겐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겨울철 추위에 코로나19까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따뜻한 온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눔의 현장을 안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홀로 사는 작은 집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젊은 산타가 가져온 선물 꾸러미에는 간식과 장갑, 온열 찜질기 등이 담겼습니다. 선물도 선물이지만 할머니는 찾아와준 정성이 더 고맙습니다. 귀한 선물 갖다 주시지요. 국도 이렇게 갖다 주시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외롭다는 기분이 안 듭니다. 혼자 있어도요. 어려운 형편 탓에 난방기조차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홀몸 노인들. 선물을 주러 온 김에 한파에 대비한 혹한기 안전 요령도 친절히 설명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 독거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저희들이 안전과 보호에 더 힘을 써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쪽방촌에서는 이불 나눔이 한창입니다. 변변한 난방기구도 없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한 시민이 이불 200여 채를 기부한 겁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사정에 2년째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진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시민단체와 개인 기부는 중단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추운 날씨까지 이중고를 겪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나눔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나눔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19년째 연탄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지팡이를 만드는 학생들까지 십시일반 모인 온정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하나 둘 옮겨지는 연탄. 겨울나기가 두려운 난방 소외계층에게 정성스레 전달됩니다. 2003년부터 성탄절 무렵 연탄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제천시에 도착한 우편에는 연탄 2만 장의 보관증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손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따뜻한 정성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2년째 200만 원의 성금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괴산군 소수면사무소로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200만 원의 성금이 도착했습니다. 3년 전부터 소수 우체국에 매년 100만 원씩 보내다가 올해는 200만 원씩 보내주셔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나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만든 지팡이 60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만들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성스런 마음에 어르신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 바쁜 과에서 참 이렇게
노인네들한테 좋은 보답을 해준다는 게 뿌듯하고 흐뭇하죠. 코로나19로 일상은 다시 멈춰서고 있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제주도 어려운 상황이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40년 동안 꾸준하게 헌혈을 실천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700차례 넘게 헌혈을 한 화제의 주인공을 제주 희망인에서 만나보시죠. 주말 오후 평범한 회사원인 진성엽 씨가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헌혈 전 전자문진표를 작성한 뒤 체온과 혈압을 재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오늘도 헌혈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점심 준비 네. 식사하신 거고요. 네. 술은 안 하셨죠? 네. 이렇게 2주에 한 번 정도 헌혈을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진성엽 씨.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동창이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라는 병명으로 끝없이 수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그 동창이 영향을 받고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먼저 떠난 친구를 기억하며 시작한 헌혈이 오늘로 701번째. 이제는 주사를 놓는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져 따끔한 통증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쩌면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혈하는 거는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지 몰라도 어떤 여분이 혈액이기 때문에 이 여분이 혈액을 수혈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한테 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람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아닌 게 아니라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느끼면은 거르지 않고 2주 단위 꼬박꼬박 2주마다 온다는 그거는 네. 백혈병 환자들이 제가 직접 준 건 아닙니다만 주위에서는 먼저 좀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왔을 때가 좀 어쩌면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죠. 헌혈을 통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진성엽 씨는 헌혈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도 건강을 돌보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혈은 내 몸이 건강해야 헌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꾸준히 오름 등반 같은 걸 합니다. 매일. 비만 안 오면은 매일 1시간씩 오름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해주셔야만 환자들이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할 때 헌혈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대한적십자사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적정 혈액 보유량이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혈액원은 보유한 혈액에 따라 5일분 미만은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구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여름 기준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3.91분까지 떨어져 한때 혈액 수급에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죠. 지난 20일 기준 제주 지역 혈액 보유량은 7.81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단체 헌혈이 차질을 빚는 등 헌혈이 줄면서 제주 지역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대면 업무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많이 채혈돼야 될 부분들이 단체에서 채혈량이 줄면서 지금 혈액은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도 개인 헌혈은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 겨울 들어가면서 요즘 주말은 좀 주춤했던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꿋꿋하게 헌혈에 동참해온 진성엽 씨의 실천은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더 아쉬운 이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성엽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칭찬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주 혈액 사업이랑 비교해 본다면 헌혈 위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천하기란 참 힘든 일인데 꾸준히 지금 30-40년에 걸쳐서 헌혈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엽 씨의 나눔은 헌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는 건 물론 헌혈 후 받은 기념품을 10년 넘게 취약계층 백혈병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 등에 기증하고
1993년 나눔 적십자 봉사회를 결성한 이후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헌혈은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혈액을 나누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701회째 헌혈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회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 물론 저 건강이 허락해야겠지만은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네. 헌혈은 나눔과 사랑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자 고귀한 희생의 산물이라 전하는 진성엽 씨. 코로나19로 더 춥게 느껴지는 올겨울.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요?